우선 미카엘라는 어렸을 때 이제 어린 시절에는 본인이 자신의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어른들에 의해서 어쨌든 그 상황 속에 놓이게 되는데 이제 자기가 원치 않았지만 이미 귀태라는 프레임에 씌워진 사람이고 어른들에 의해서 뭐 무당, 뭐 구판에 다니던가 아니면은 그 수도원 우리 기도원에 어쨌든 봉쇄수도원 안에 있게 되고 또 그러다가 자기와 같은 처지에 놓였던 친한 언니의 죽음을 컨트롤할 수 없이 그냥 받아들이게 되고 그러면서 이 친구는 아주 자연스러운 트라우마가 생겼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쨌든 자신은 뭔가 치료받아야만 하는 사람이라고 그냥 받아들이면서 살게 된 것 같은데 그러면서 어떤 평범함을 꿈꾸게 됐겠죠. 평범함을 꿈꾸게 됐고 그리고 치유가 되지 않았지만 치유가 됐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어떤 평범한 사람이 되고 싶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자신은 여전히 귀신을 보지 않는다고 바오로 신부의 제자로서 뭔가 그런 것들은 그냥 정신과적인 치료 과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그냥 이렇게 스스로를 속이면서 혹은 스스로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으로 자라났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풀리지 않는 것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것에 직면하는 유니아를 만나고 나서야 뭔가 이 사람은 자유를 향해서 뛰쳐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자기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근데 그게 이제 저는 유니아 앞에서 타로를 이렇게 내어주잖아요. 그때 테리가 왔던 그 촬영장 그 현장에서 그때부터 이제 뭔가 해제의 순간이 시작되지 않았을까 자신을 직면하게 되면서 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해도 돼요? 그럼요. 그 미카엘라의 성장에 관련해가지고 저는 이제 제가 맡았던 캐릭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어떤 이 작품이 끝나고 나서 이 어떤 미래를 상상해보지는 잘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질문 받을 때 조금 오 이렇게 되긴 하는데 그러면서 언니한테 미래에 대해서 물어보자면은 저는 미카엘라의 가장 큰 두려움의 그 어떤 형상이 그 죽은 언니의 마지막 순간이라고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왜 미카엘라의 가장 큰 두려움이 됐느냐 하면은 일단 그 굉장히 특별한 귀태라는 어떤 그런 상황에 놓였고 그리고 그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나 어떤 다른 사회적 어떤 그런 것 없이 이제 기도원에서 그 작은 방에서 언니와의 굉장한 유대감을 쌓았을 것이고 또 그 언니가 넌 나와 같은 사람이야 라는 어떤 그런 말들도 이제 영화 속에서 나왔었고 그렇게 운명 공동체처럼 이렇게 여겨졌던 언니가 그런 마지막 순간을 맞은 걸 봤고 그래서 그때 미카엘라는 그냥 자동적으로 저것이 우리 같은 사람의 마지막이겠구나 저것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부정적인 것으로 이제 해석이 됐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며 살았을 것이고 그랬다고 했을 때 이제 미카엘라가 유니아를 만나서 어떤 것을 각성하게 되고 이제 영화의 마지막도 새로운 발걸음 어떤 미카엘라가 지금까지 회피해오던 모든 것을 세서 완전 벗어나는 어떤 그런 순간으로 마지막이 되는데 그럼 이제 미카엘라는 그 언니의 형상을 마주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저는 마주할 거라고 생각해요. 여전히 꿈꿀 것 같고 이 질문 테리 배우의 질문이 되게 귀한데 원래 트라우마처럼 계속 안고 살아요. 그게 삭제된 장면이 있는데 언니를 꿈꿔서 언니의 형상을 봐서 막 복도를 따라가는 꿈을 꾸기도 해요.
약간 복도를 진짜 따라가기도 하고. 근데 저는 이게 유니아를 만남으로써 극복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평생을 안고 살지만 이제 더 이상 내 그 언니의 마지막을 나의 마지막으로 동일시 여겼다면, 그걸로부터 도망가려고 했다면 그냥 그 언니를 품고 산 채로 이 친구는 오히려 더 증명하려고 어디든 이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됐을 것 같아요. 그냥 품고 살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품고 있지만. 하지만 힘들 때는 계속해서 네. 네. 우진이가 아니고 희준이를 처음에는 못 본 척했잖아요. 맨날 우진이 희준이를 못 본 척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냥 볼 수 있는 사람이 됐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외면했다면, 그리고 좀 더 옆에서 옆눈으로 지켜봤다면, 이제는 그 같은 일을 겪고 있는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손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됐을 것 같아요. 보통 인물의 성장이라고 하면 뭐 우리도 계속 그 개념을 찾아가는 중이지만 어른스러워지는 어떤 단계로 한 발짝 나아간 걸 상상하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는 반대인 것 같아요. 그죠? 저 근데 또 궁금해요. 그러면은 테리 배우는 또 어땠을 것 같아요? 궁금하네요. 아, 미카엘라가 네. 그 이후에 네, 왠지 안고 살았을 것 같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이제 앞날을 나아갈 것 같아요? 저는 어떤 식으로 앞날을 나아갈 것 같은지 보다 어땠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마지막을 보면서 저는 감독님은 좀 아쉬웠던 게 말해주세요. 너무 궁금해요. 제가 가장 좋아했던 이제 미카엘라의 얼굴, 여변이의 얼굴은 그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것 같아요. 그 아이스크림과 탕후루의 연결신이거든요. 그 장면을 보면서 어떤 미카엘라가 그 유니아에 대한 그 당혹스러움과 어떤 그런 것들을 감추지 못해서 어떤 본 모습이 막 튀어나오잖아요. 그게 굉장히 아이 같기도 하고 뭔가 좀 그 맨 처음에 미카엘라가 보여준 그 기계적인 어떤 그런 모습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제 구마 때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 분노에 분노랜다. 그 뭐죠? 두려움에 떠는 어떤 그 흔들리는 모습들, 그리고 또 그 뒤에는 유니아의 그 선택에 대한 그 슬픔, 어떤 그런 것들로 쭉 이어지는데, 마지막에 그 동원 선배와 함께 차에 탔을 때만큼은 조금 그때 그 탕후루 같은 그런 어떤 본 모습이 조금은 더 나왔으면 뭔가 그녀의 그 다음을 좀 더 예측하기가 좀 쉽지. 저는 어쨌든 그 미카엘라가 유니아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니아처럼 어떤 모든 것을 다 인정하고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정말 운명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단단한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막 화도 내고 그렇게 짜증도 내고 뭔가를 욕망하고 뭔가를 뭐 어떤 후회도 해 가면서 그렇게 좀 아이 같은 모습도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한 발짝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제가 그 시절에 테리 배우랑 이걸 좀 상의를 나눴다면 훨씬 더 뭔가 씬을 풍성하게 꾸렸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감독님이 아니, 원래는 지문에는 유니아를 떠올리면서 슬퍼하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눈가가 촉촉해진다 였어요. 근데 저는 그게 끝나는 씬인데 그러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엔딩이 네, 그랬었나요? 원래 잠깐 그 얘기를 듣다가 상념에 잠겨서 또 우수에 찬 눈으로 이렇게 바깥을 약간 바라보는 거였어요. 근데 안 돼. 네, 그런 게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좀 라이트하게 웃어서 버렸어요. 근데 그걸 오케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때 여쭤봤던 것 같아요. 더 슬퍼했어야 됐나요? 근데 거기 있던 이제 감독님도 그렇고 다 같이 있던 우리 스태프분들이 지금 정도가 좋은 것 같다라고 해주셨어요. 근데 테리 배우가 만약에 있었다면 저는 한 걸음 더 이제 했을 것 같아요. 저는 뭔가 그 동원 선배님이 이렇게 뭐 다음 넥스트 스텝을 밟자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근데 이건 뭐예요? 하고서는 딱 드는데 진짜 너무 단 거야. 너무 단 무언가가 있어. 그랬더니 여비 언니가 미카엘라가 그걸 보더니 끊어보려고요. 라던가. 너무 좋다. 너무 좋네요. 너무 상징적이네요. 뭔가 그러면 3탄에서 제가 한번 끊어볼게요. 근데 못 끊는 거야. 너무 좋네. 끊어보려고 하는데 끊어보려고 하는데 못 끊는. 너무 좋은데요, 이거? 근데 아이디어 300원. 300원에
정말 넘긴 거 우리 모두 봤어요. 지금 이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되면 안 되는 아 거예요. 이래서 김태리 배우가 훌륭한 배우인가 봐요. 다른 대단하다, 배우가 진짜. 연기한 장면도 이렇게까지 구석구석 생각을 했군요. 저는 그 성장이라는 게 아이 같음을 해제하는 게 미카엘라에겐 정말 큰 성장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 달려가는 마음은 진짜 큰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일 때 미카엘라는 그 친구를 구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그냥 얼어붙어 버렸잖아요. 가서 만지지도 못하는 존재였고 늘 매달려 있는 형상으로만 멀찍이 볼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미카엘라가 뛰는 신이 뭉클한 거죠. 저 사람을 위해 달려갈 수 있게 된 거죠. 저는 이제 아이 같음에서 벗어난 게 이제 성장일 것 같다고 이제 은성 기자님께서 해주셨는데 저는 사실 반대로 생각했어요. 왜냐면 사회가 정해놓은 어떤 평범한 어른스러움을 그렇죠. 깨고 그걸 그냥 바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저는 미카엘라의 성장이라고 봤거든요. 맞아요. 저도 같은 아, 의견이었어요. 그거예요? 네, 그래서 아. 아이 같음을 되찾는 아, 것. 이게 미카엘라의 감사합니다. 성장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열띤 토론의 장이 잠깐 벌어졌는데 너무 귀한 장면을 우리가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도 두 분이 편하게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뭔가 조금 더 열정적으로 이런 장면을 토론하는 것을 아주 기분 좋게 지금 잠깐 떠올렸는데요. 두 배우야 지금 비슷한 시기 한국 영화를 이끄는 주축이 된 새로운 세대의 또래 배우들이지만 에너지도 다르고 연기 스타일도 다르고 이미지도 다른 두 배우이기에 우리가 또 두 분을 사랑을 하죠. 나에게는 없는 상대방의 매력, 뭐 재능, 캐릭터 해석력을 평소에 유심히 보시고 느끼고 있겠죠? 그것도 궁금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얻는 용기가 무엇일지도 궁금해요. 이거 먼저 해야지 네, 유리한데. 네. 아, 근데 이거 너무 추상적인데요. 일단은 김태리 배우는 정말 재능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귀 막으셔야 됩니다. 그냥 일단 기본적으로 타고난 것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가 정말 감탄하는 지점은 노력하는 천재는 따라갈 수 없다고 하잖아요. 테리가 그래요. 정말로. 근데 이거는 여기 테리 팬분들 정말 많으시겠지만 정말 자랑스러워 하셔도 되는 게 저는 어떤 이제 테리 씨가 들어가는 작품에서 매신 이제 그녀가 분하는 캐릭터로서 어떤 장면에 너무나 감탄하는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막 실컷 막 흥분해서 막 테리야 너 그 장면 어떻게 준비했니? 이러면 막 좌절하고 있어요. 혼자서 자기는 그 한계를 느꼈다고 막 그래요. 진짜 거울 본인이 막 그래요. 그러면 저는 딱 근데 그 얘기를 들을 때 기분이 너무 좋아요. 왜냐면 너무 잘한 사람이 자기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 사람은 얼마나 더 반짝거려질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어떤 사람들은 막 그거에 취해 있는 배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취해도 돼요. 왜냐면 그만큼 잘했으니까 취해도 되거든요. 마땅히 박수 쳐주고 싶은데 근데 이 친구는 막 더 막 좌절하니까 어떤 저의 이제 동료로서 같은 배우로서 어떤 변태 같은 약간 그런 그녀를 바라보는 약간 그런 고치감이 막 드는 거예요. 끝을 알 수가 없겠다. 그 넓이를 가늠할 수가 없겠군 이러면서 막 더 응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몰라요. 계속 기대되는 그 지점은 있는데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은 이제 테리만큼은 노력할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저를 자극시켜주는 지점이에요. 네. 이건 다른 건데요. 테리가 저 우리 영화 촬영장에 와서 제 손에 정연이 옷감으로 만든 이렇게 작은 테리의 의상이 달려있는 키링을 주고 갔어요. 우리 영화 하는 동안 그거 잘 갖고 있으라고. 그래서 우리 영화 하는 무섭시나. 하는 동안에도 사실 배우들은 초반에가 정말 힘들고 긴장이 많이 되거든요. 진짜 막 사시나무 떨듯이 현장에서 떨리고 막 이상한 상태가 돼요. 근데 그거 갖고 다니면서 마음을 다잡고 있어요. 네. 네, 여빈 언니는 정말 선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저는 항상 여빈 언니를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소개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본인한테 하면은 굉장히
아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난 너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지만은 가끔은 주변에서 하는 말도 주변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그 시선도 맞다고 인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언니는 굉장히 생각이 많고 고민도 많고 그리고 실제로 많이 감기라던가 그런 것들을 막 달고 살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칠 때가 많을 것 같아요. 체력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이렇게 지칠 때가 많을 것 같은데 언니는 그럴 때 어떤 방식으로 이겨내냐면 사랑을 베푸는 방식으로 이겨내요. 연락을 하고 좋은 이야기를 하고 저에게 막 위로를 하고 응원을 해주고 어떤 그런 너무 예쁜 말들을 막 해요. 그런 걸로 언니는 다시 일어날 의지를 다잡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 제가 위로나 용기를 받음과 동시에 아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되어야겠다 어떤 그런 생각도 하게 만드는 것 같고요. 또 연기적으로, 배우적으로 이제 직업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언니가 나오는 작품들을 보면 그냥 그 인물을 떠나서 전여빈이라는 사람이 이 작품에 혹은 이 인물에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았는지가 그냥 보여요. 네, 저는 그게 배우한테 굉장히 너무 좋은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연히 몰입하게 되고 언니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은 배우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왜냐면 테리의 이 말이 저는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느껴지는데 테리랑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잘하는 연기가 무엇이냐. 기술적으로 잘하는 것이 그러니까 어떤 게 좋은 연기냐에 대해서 잘하는 연기고 좋은 연기에 대해서 막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결국에 하는 말이 그 열심히 보이는 게 우리는 좋은 연기고 잘하는 연기 같다. 고민을 했는지 안 네. 했는지가 네. 보이는 그 얘기를 네. 했었거든요. 그게 연기를 네. 잘해도 못해도 네. 그게 보이거든요. 네, 그런 게 보이는 사람이 좋은 배우다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저를 이렇게 또 얘기해 준 거예요. 아유 고맙네.